협동조합 관련 법 개정으로 다른 시도에는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지만 대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와 대책을 알아봅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문화재단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재단 이사들이 이사직을 사퇴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희갑 전 대구시장이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대담을 통해 문 전 시장을 만나봅니다.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라이브 현장 속으로 오늘은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 현장을 찾아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협동조합하면 농협이나 축협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5명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우리 생활과 친숙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협동조합이 생기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아직 20개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즉 생협에서는 사시사철 가격 널뛰기 없이 먹을거리가 공급됩니다. 명절 대목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과일과 생선값이 껑충 뛰어올랐을 때도 이곳에서는 값이 그대로입니다.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는 덕분입니다. 2010년에 배추 가격 파동 났을 때나 2012년에 구제역 파동 났을 때도 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가격 안정 기금이라는 것을 모아요. 조합비의 일부를 가격 안정 기금으로 적립해 이용하는 등 조합의 의미를 잘 살려 가격 불안정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장점이 차츰 더 알려지고 특히 5명 이상이면 누구나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400여 개 협동조합 가운데 아직 대구의 협동조합 수는 22개에 불과해 서울 160여 개, 경기도 60여 개, 부산 40여 개에 비해 눈에 띄게 적습니다. 또 전북은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광역시 차원에서 협동조합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대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조금 더 분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은 오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해법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어 대구에서도 협동조합 설립 열기를 끌어올릴 방법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에서 협동조합 열기가 미지근한 것은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에게 손을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이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서 총체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광주시에는 별도의 협동조합 관련 팀을 조직했지만 대구시의 경우 공무원 한 사람이 다른 업무들과 함께 협동조합 인가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아직 없다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이미 협동조합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 재정 지원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구에서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협동조합과 자치단체, 시의회 등 각계의 관계자들이 모여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조례 제정 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책 개발을 우리 시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고요. 몇 년에 한 번씩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설립 절차, 운영 방법,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기업으로서 운영을 하시는 데서 필요한 교육과 경영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해드리게 됩니다. 뭉치고 또 뭉치면 서로 힘이 된다는 게 바로 협동조합 정신이죠.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서도 민관의 협동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양극화와 서민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지역사회에 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 의회는 일본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와 역사 왜곡 발언과 관련해 일본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망언과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사죄하라고 밝혔습니다.
신공항 추진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희갑 전 대구시장이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점잔 빼다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문희갑 전 시장을 만나봤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 정치권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런 점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공천받는데 더 중요시하지. 어디 청와대에 좀 거슬린다더니 대통령한테 좀 거슬리더라도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그런 빛이 안 보이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적으로 양측에 표나가 계산하고 말이지 정치적으로 어떤 지지나 계산을 하면은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일이 급해요. 이게. 대통령이 정치권하고 협의해가 결단을 내려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 행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오히려 전라도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울산, 경남 쪽에서 더 대구나 경상북도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시나 도가 딴 문제처럼 그렇게 절박하고 그렇게 모든 걸 걸어서 올인하고 있지 않는데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 새누리당 일색인 지역 정치 지형에 대해서도 이 아쉬움을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에도 한두 명의 야당 의원이 있어야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예산이나 법안 통과에 도움을 받을 텐데 여당 일색으로 되니까 이 지역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거의 10수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시의회가 대구문화재단 대표 선임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문화재단 이사들은 개정안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사직을 사퇴하기로 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문화재단 이사 9명과 감사는 오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대표이사의 지위와 역할을 축소하면서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개정 조례안은 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광역문화재단 가운데 재단 대표가 상근일 경우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가진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표이사를 이사에서 빼고 대표로 하겠다라는 것은 책임 경쟁에서는 또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상근직을 비상근직으로 또 하겠다라는 것은 누가 와서 그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대표의 역할을 할 수도 없는. 또 정관 개정 시 시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시의회 상임위에 먼저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의회 상임위가 재단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사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정관 개정과 신임 대표 선임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재단 대표가 공석인 만큼 대표를 선임한 뒤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집행부 차원의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추진으로 촉발된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 간의 갈등이 조례 개정안 통과로 직접적인 충돌 양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구문화재단 운영이 걷잡을 수 없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 시각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라이브 현장 속으로 순서입니다. 오늘은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며 낭만을 느끼고 천문과 우주과학을 배울 수 있는 체험축제장 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천체의 만환경을 들여다보면서 밤하늘의 목성과 별 등 다양한 천체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학생들의 관심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생. 그 천체의 만환경으로 이렇게 직접 보니까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목성이랑 여러 가지 별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평소에 경험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실제로 좀 느낌이 어떻나요? 교과서랑 책에서만 봤던 그런 별들을 진짜로 보니까 신기하고 생동감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세요. 제 앞으로 대형 무대에선 해상과 별자리에 대한 강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눈에 띄는 해성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각종 실험 도구와 시청각 자료를 통해 해성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낮에는 중력 가속도 체험과 별자리 터널, 태양 관측, 5D 돔 영상관, 유인, 우주인 조정 장치 등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30여 가지의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이곳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는 오는 28일 일요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장에서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네, 구름에다 빗방울, 바람까지 오늘 날씨 변화가 심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은 구름 많이 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구름 뒤로 햇살이 숨바꼭질을 반복했던 오늘, 유난히 봄바람이 심술이었는데요. 대구는 낮 한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3.5m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노란 물결이 넘실거리는 유채꽃밭에서 진한 꽃향기에 취해봅니다. 색색의 바람개비도 샛노란 유채꽃과 어울려 예쁜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네, 오늘은 봄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고 있지만 간간히 햇살이 내려앉아 봄꽃놀이하기 참 좋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오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나들이 길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아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이 낙동강을 활용한 학생교육시설인 낙동강 대구 학생수련원의 기공식이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 2월까지 37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0,000제곱미터 규모로 짓고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생활관과 대강당, 야외 무대 등을 갖추게 됩니다. 또 래프팅과 뗏목 등 강을 활용한 수상 스포츠를 포함해 산악자전거와 암벽 등반, 자연 생태 탐사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에서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두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 수성구와 달성군의 날선 유치전을 짚어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오후 3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섭니다. 신임 백종철 감독의 데뷔전으로 치러지는 내일 경기에서 대구는 제주와 만나는데 특히 제주의 사령탑 박경훈 감독은 신임 백 감독과 천구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관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은 내일 제주와 대구의 맞대결을 오후 3시부터 중계 방송합니다. 대구은행이 올해 상반기 신입행원 95명을 최종 선발했는데 합격자 전원을 대구 경북 지역 출신으로 뽑았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고졸 23명, 대졸 72명 등 95명인데 88명은 모두 지역 고교와 대학을 졸업했으며 나머지 7명도 지역 출신으로 다른 지역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입니다. 대구은행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7급 신입행원도 처음으로 전면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에 모집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포항경제자유구역 예정지와 인근 토지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5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